들개가 출몰한다는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을 오르다 보면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거친 산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거진 나무 사이를 순식간에 넘나드는 녀석들. 바로 들개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에 사람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 제작진도 예외일 수 없다는 듯 어느샌가 쫓아와 맹렬한 기세로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이빨을 드러낸 녀석들을 상대로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흥분한 개들도 멈출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개 좀 잡아주세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작진과 달리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재빨리 녀석들을 쫓아내는 어르신들. 기세 좋던 들개들의 꽁무니를 빼게 만드는 노하우까지 전수해줍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막 달라야 도망가지. 이게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더 달라들어요. 절대 물러서면 안 돼. 걔들은 저거 하면은 이러고 앞으로 가야지. 원래 걔들 습성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들개무리가 등산로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개돌이 오래됐어요. 저 언제부터는 몰라. 오래됐다니까요 이게. 네. 항상 오면 개 소리는 들려요. 엄청 많아, 들개가. 많아요? 많아요. 옛날에 100마리도 넘었어요. 100마리요? 들개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물론 개체수 파악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때 인기척도 눈치채지 못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먹고 있는 한 녀석. 이곳에 먹을 게 있긴 한 걸까요? 여기 밥 주나 본데? 밥이요? 여기도 배밥 있어. 대체 누가 이곳에 개밥을 놓아둔 걸까? 여기 어떤 배낭 메고 다니는 젊은 아줌마가 항상 밥을 주러 와요. 그 아줌마가 밥을 주면은 개가 나중에 가면은 절절로 또 그 아줌마를 쫓아와요. 놀랍게도 굶주려 있는 들개들을 위해 누군가 먹이를 챙겨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산을 지키던 제작진이 제보자가 전해준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놓칠세라 서둘러 그녀의 뒤를 따라가 보는데요. 어머니 뭐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개들이 안쓰럽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밥을 갖다가 이게 찌개 끓여갖고 이렇게 비벼서 갖다 주면 먹어요. 어쩌다 보니 들개라는 이름을 얻게 됐지만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지도 모르는 녀석들. 사람한테 덤비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애들이 순해요. 예, 예, 예. 그럼 여기 등산객분들 왜 민원을 낼까요? 모르죠. 뭐 개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겁이 많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러겠죠. 여자는 원치 않는 이유로 들개가 되어 떠돌게 된 녀석들이 안쓰러울 뿐이라는데요. 들개떼가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근데 저 개들이 사람 해코지 안 하는데 보면 사람들이 그래. 괜히 놀래갖고 개들한테 막 스틱 갖고 휘두르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빠 내가 봤을 때. 근데 강아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걔네들 들어 다니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난 내가 그러니까 그러잖아. 민원이 들어가는 거야. 들개를 바라보는 시선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 문제는 그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등치 커가지고 보기만 해도 무서운 애들이 그 아줌마 뒤에 막 쫓아가더라고. 전번에 찍어놨어. 그래 구청에 그래갖고 신고했죠. 산탈 맛이 안 나. 그래서 여봐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쵸? 온 산 곳곳을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녀석들. 등산객이 쉬어갈 수 있게 마련해둔 쉼터는 물론이거니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나타나는 개들. 그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청에다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위험하니까 막 튀어나오니까 막 짖고 난리를 치니까 아주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전부 다 지팡이 들고 다녔다고.
들깨를 둘러싼 상반된 시선 속에서 민원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산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관할구청을 찾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뭐 포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등산객의 안전과 들깨 구조를 위해 포획 틀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포획 틀을 점검하고 구조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포획 틀에 먹이를 넣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슬며시 다가오는 한 녀석. 입구에 서서 탐색전을 펼치는가 싶더니 포획 틀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의 진입을 멈추고 낼름 먹이만 집어먹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기 몇 마리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이인해도 안 들어가요. 걔들도 다 알아가지고. 이거 원 오랜 야생 생활로 잔꾀만 는 모양. 제 역할을 잃은 포획틀은 청설모의 놀이터이자 식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취재를 이어가던 제작진은 놀라운 제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오니까 그 초록 따라서 어디로 가더라고. 그때 누가 데리고 왔던데? 주인이 있는 것 같던데? 들깨들의 주인이 있다고요? 부부가 살면서 개 길르고 다 길러요. 저기 숲 속에. 그 개가 나왔을 거야 아마. 여긴가 봐,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서 소리가 엄청 난다고. 좀만 가도 보일 건데 운막 같은 거. 누군가 산속에서 들깨를 키우고 있다는 제보. 정말 숲속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소문의 움막을 찾아 헤매던 그 순간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울타리가 나타났습니다. 울타리 안쪽에 쳐진 그물망을 보면 분명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요. 깊은 산속에 마치 요새처럼 숨어있는 움막. 여러 마리의 개는 물론이고 닭까지 논일고 있는 이 움막을 지은 것은 누구일까? 베일에 쌓여있는 움막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주인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주인을 찾는 소리에 재빨리 반응하는 한 무리의 개들. 낯선 이의 방문을 절대 허용치 않겠다는 듯 지체 없이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몸을 피한 사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들도 울음을 멈추고 남자의 뒤를 따르는데요. 과연 이 남자가 움막의 주인일까요? 단 한마디로 개들을 이끌고 울타리 안으로 사라지는 남자. 이대로 남자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서둘러 접근을 시도해보는데요. 계세요. 그런데 제작진의 부름에 모습을 드러낸 건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얘기 나누시면 안 돼요? 계속 이러면서 이쪽은 경찰 부르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면서 이거 닷새 동안 이건 뭔가고요. 나도 심장도 안 좋아. 이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 걔가 고용나면 좋아했는다 하더라고. 제작진의 방문이 언짢은 듯 화를 내는 여자. 상황을 설명할 틈도 없이 그대로 돌아서 버리는데요. 움막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는 낯선 이의 접근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상황. 대체 도시 자연공원 속에 움막을 지어 개를 키우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있는데 누나는 한 60대 이상인 것 같고 남자는 동생인데 한 50대 이상이나 그렇게 보이고 그래요.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구청에도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구청에서 어떤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보내진 않더라고요. 공원 관리소 측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는 걸까? 되게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신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밑에 무당집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고 이렇게 식사 같은 거 해결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움막집에 살고 있는 남매가 종종 일을 돕고 있다는 산아래 굿땅을 찾았습니다. 움막에서 마주친 남자가 보이는데요. 보세요.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일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리는 남자. 굿땅 관계자를 통해 조금이나마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분은 여기서 몸담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저분은 여기서 도와줘서 쌀 갖다 먹고 개가 많잖아요. 개밥이 많으니까 끝나면 음식이 나오면 개밥 갖고 3시, 5시쯤에 가요.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안 됐잖아? 그럼 내가 1, 2만 원을 주고 가서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줘. 여기서 음식을 우리가 다 거의 줘, 먹으라고. 끼니를 챙기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두 사람이 어쩌다 여러 마리의 개들을 키우게 된 것일까? 그날 늦은 오후 움막으로 돌아가는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쯤 대화에 응해줄 만도 한데요. 근데 강아지들은 몇 마리 정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굿땅 관계자 외에 그 어떤 사람과의 대화도 거부한다는 남자. 겨우 이 한마디 들을 수 있었는데요. 죽지 마세요. 결국 남자의 입을 통해서는 아무 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자연공원인 산중에 살고 있는 남매에 대해 관할 구청은 알고 있을까? 저희가 이제 수시로 또 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위험이 좀 많이 느끼니까 개를 좀 목줄을 해달라 이렇게 담당이 또 얘기를 수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기들도 이제 자기 보호 차원에서 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은 산속 비밀 요새에서 단절된 삶을 고집하고 있다는 두 사람. 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세요. 예, 저희가 이제 전달받기로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현재까지도 북한 국적이신 분이시거든요. 한국인이 아닌 탈북민 신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찌 보면 인권에 관련된 사안이고 만약에 저희가 그걸 갑자기 불법이다 해서 강제로 철거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어떤 사항으로 국면을 맞이할지 저희도 그 가늠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저게 쉽게 이제 불법 철거를 강행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적 문제에 대해 소통마저 거부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일단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설득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마다 이 사실을 좀 인지를 드리고는 있어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매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이는 없는 걸까? 수소문 끝에 입국 당시 두 사람을 돌봐준 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미국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여기 탔는데 비행기 타라고 탔는데 비행기가 한국 와서 그냥 떨구고서 그냥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네들은 분하다는 자기 속였기 때문에 한동안 실어증 걸려가지고 말도 못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해서 가겠다고 그러겠죠. 한국 입국 후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던 남매. 미국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시 숙소를 이탈하게 됐다는데요. 이후 깊은 산으로 들어가 직접 움막을 짓고 도움의 손길마저 거부한 채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 안 좋아서 내가 먹는 고혈압 약도 많이 갖다 줬어요. 내가 혈압계도 갖고 와서 재보고 그러면 무척 높거든요. 근데도 그냥 그렇게 버티고 살더라고요.
뭐 자기네들 알아서 그냥 자기 사는 날까지 그냥 살겠다. 여기 돌아? 예, 건들지 마. 도와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도움 필요 없다. 다음 날 위협이 되는 개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 동물보호단체와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개들의 생활 환경을 파악하는 한편 남매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움막을 찾았는데요. 울타리 안쪽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전문가. 그러는 동안 개들은 목줄도 없이 자유로이 울타리 안팎을 넘나듭니다. 얘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일부 애들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훔쳐서 다니고. 왜냐면 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봤던 애랑 모질형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와서 지금 돈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아무도 없는 걸까 반응이 없는데요. 시끄러우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여기서 계속 애들 움막의 상황을 확인했으니 일단 철수 후 구조 계획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구조 전문가가 본 움막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려의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사실은 목줄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안전장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불가피한 사고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작진을 찾아온 경찰. 남매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저 움막에서 연락받고 오신 거예요? 예. 저희 MBN 그 현장 리포트 특별상 그 촬영팀인데요. 이 상황이 난감하긴 경찰도 마찬가지라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탈북민을 건드리기가 지금. 저희 이제 보안과 직원이 이제 나와갖고 같이 원래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탈북민이라서 저희도 이렇게 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키우는 개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피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이 이제 2월 10일 날 이제 개정이 되는 이후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반려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내가 직접 유체물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내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로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이거든요. 저희가 선행적으로 저희가 그럼 이분하고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막 바로 고소고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일단은 저희도 기록은 남겨놓을 거예요. 네, 남겨놓을 거니까 경찰서에도 통보는 오늘 미리 해놓을게요. 네. 남매를 설득하기에 앞서 산중을 떠도는 들개부터 구조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들 일단 동선 저희들이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운전 자국이라든가 아이들의 털 상태라든가 이런 거 보고서 먼저 행동 반경이 넓은 들개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험준한 지형 탓에 고난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무사히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구청 측에서 설치해둔 포획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발판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이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먹이가 저 안쪽에 있어야 발판을 눌러요. 포획틀을 재정비한 다음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에 나서는데요. 포획틀 설치가 어려운 공간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전문가. 이때 써. 왜 기다려. 대기. 당황한 듯 지저대면서도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한 마리의 개. 녀석이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한 이유, 바로 요 꼬머리들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새하얀 강아지 2마리. 아이가 눈을 완벽하게 뜨고 있질 않잖아요. 얘네들이 보통 눈을 뜨면 눈이 열리는 시기가 2주, 그다음에 그 2주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떠지지만 사실은 사물은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잡히는 시기가 이제 4주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보고 육안산으로 보기에는 이제 한 3주차 정도. 네, 많이 돼야 3주차. 이 녀석들이 들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구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는 등산객이나 또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간헐적으로 여러 곳에다가 밥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광범위하게 좀 대형으로 포획틀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움막집 안팎을 드나드는 개들을 통제하지 않고선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다시 한번 남매를 설득해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제작진의 요청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들개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사람들도 위험하고 할 것 같은데 물줄 좀 채워놓고 이게 울타리 좀 이렇게 못 뛰어나오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 하지만 남매는 묵묵부답.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어미개와 강아지들 구조가 시급한데요. 엄마하고 애기 일단 1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 위에 있는 나머지 아이들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두 번째와 같이 하면서 이쪽에 지금 있는 그분, 지금 집단 사역하고 있는 분하고 이 아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도. 필요한 장비를 챙겨 서둘러 산으로 향하는 구조팀. 두 꼬물이는 꿈나라 여행 중인가 본데요. 그 덕에 구조팀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러 오는 때를 노려야 하는데요. 사람을 경계하는 녀석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미 개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포획틀을 설치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바위 뒤편에서 어미 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듯 잔뜩 경계하며 한참 동안 주변을 서성이는데요. 지금 포획틀에 대한 그 경계는 풀렸는데 냄새에 대한 경계가 안 풀린 거야. 좀처럼 새끼들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어미개. 꽤 오랫동안 주변만 맴도는 모습에 세 마리 모두 구조하는 건 실패구나 싶던 찰나. 결심한 듯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는 어미개. 드디어 온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은이. 이 상황에서도 어미개는 배고픈 새끼 강아지를 먼저 챙기는데요. 훌쭉했던 배가 좀 더 채워진 것 같으니 안전을 위해 서둘러야겠습니다. 저 먹고 있어. 제작진도 손을 거들어 보는데요. 녀석들은 어리둥절한지 어미개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입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이 녀석들도 들개가 되었을지 모르는 상황. 구조팀은 어미개가 놀라 도망가지 않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데요.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새끼를 찾는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어미. 우선 병원에서 어미와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야생에서 태어난 꼬물이들은 어떤 상태일까? 2주 막 넘어서 3주째 가까이 된 것 같네요. 3주요? 예. 선생님의 손길이 편안한 모양인데요. 네, 둘 다 아주 건강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영양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여기 코끝도 반질반질하고 여기 아주 가장 고생했을 어미개는 어떨까요? 그냥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도 많지도 않고 아기를 잘 케어할 수 있는 현재 엄마 상태예요. 어미개와 강아지들은 선생님의 보살핌 아래 차가운 흙바닥이 아닌 따뜻한 가정으로의 입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생에서 아기를 낳을 정도 되면 애들이 엄청나게 경계심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경계심은 조금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을 지금 허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애기 키울 동안에 있다 보면 얘는 반드시 저기 그냥 야생이 아니고 사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 거친 산중으로 보내져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들개들. 더 이상 들개라는 이름이 공포로 다가오지 않는 그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